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9월 19일 5시. 근데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은 5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9월 19일 날 5시에 마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원율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거의 충원율이 비슷했죠. 12명에 5명, 12명에 5명, 11명에 4명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경쟁률의 차이는 좀 있었네요. 이거 43.1대1, 뭐 여기는 32.9대1, 여기는 42.8대1. 전형 방법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변하지 않고 수능 최저는 계속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채워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평균, 그다음 50%, 70%, 그리고 최저. 그래서 이 건대 자료인데 건대는 여기는 하지 않았고 여기 50%, 70%, 평균, 최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로 모두 돼 있고 여기는 입학처, 여기는 어디가 그리고 여기는 입학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쵸? 여기를 보면 2.7, 2.8, 2.9, 4.9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동일한 학과인데 2.4, 2.2, 2.4, 4.1 이렇게 돼 있고 2.6, 2.32, 2.41, 5.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여기만 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좀 이상한데 흐름상 왜 2021학년도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이렇게 이게 홀수에는 낮고 짝수에는 높은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럼 올해 홀수회니까 올해 낮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쓰시는 것도 한 기준이에요. 그것도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에 아까 제가 예상에 뭔가를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에 저런 것들도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2.8x, 2.9x 저런 것들이 낮으니까 나는 올해 저 2.8이나 2.9x를 보고 쓸 거야.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올해 홀수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측면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냐면 아까 보셨던 것에서 요게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경쟁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42.8대 1이고 여기는 33.1대 1이니까 좀 비슷한데 여기 32.9대 1은 좀 낮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40.8대 1일 때와 43.1대 1일 때는 2점 초반이나 중반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32.9대 1일 때는 2점 후반으로 밀려났네요. 그쵸?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았을 때랑 경쟁률이 높았을 때가 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홀수가 핵심인 게 아니라 경쟁률이 핵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뭔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핵심일 수 있고 그 경쟁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특이점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경쟁률이 40%가 넘어가면 입결이 좀 올라가고 경쟁률이 30대 1 정도에서 형성되면 입결이 좀 떨어지네. 그럼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 추이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를 쓸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려면 그 정보들이 다 적혀 있고 그 적혀 있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보를 또 이게 생각났을 때마다 또 정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 써놓은 거를 자꾸 봄으로써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올해 실시간 경쟁률 같은 걸 본다. 그러니까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보는데 올해 실시간 경쟁률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보여줘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는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을
이제 찾아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9월 13일 날 오전에 드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6장 모두를 이렇게 판단, 뭐 실시간 경쟁률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몇 장만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형의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그러면 강조점은 뭐지? 그럼 이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뭐 상담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거기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들이 중대 탐구형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그다음 중대 네오도 경희대 네오도 26명에서 25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건대 자기 추천이 입결이 상승할까? 뭐 이런 거를 써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이런 걸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학종이 각각의 학교마다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이 전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2개의 전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불안하다 지금. 2개의 전형을 갖고 있어서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이 있는데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이 서로 뽑는 인재 사항이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면 또 아는 거를 또 들으시게 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올해 되게 그런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가 성격이 조금씩 변해 가서 이게 원래는 다빈치형과 경희대 네오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조금 네오가 조금 탐구형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어서 그게 중대 이제 건대의 자기 추천자 전형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입결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요 상태에서 다른 대학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예, 지금 잘 나오니까 다시 고침 하셔가지고 새로 고침 하셔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와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학과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문화 콘텐츠 학과랑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뭐 문제를 삼아야 될지 이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다 써놓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여기다 다 써놓고 나중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남았잖아요. 요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시나리오 번호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시나리오 번호라는 건 어떤 거냐? 고민의 대상을 같은 번호로 써놓는 거예요. 이게 뭐 번호가 아니라 이니셜이어도 상관없고 영문자여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대상을 같은 번호로 해놓는다. 이게 이제 제가 수의 설명회를 이제 강북이나 또는 일산에서 했을 때는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고민의 대상이 같은 번호로 여기 시나리오 번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택 관계에 있는 전형이나 학과나 대학을 같은 번호로 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서를 쓰실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서는 제한이 돼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대학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대학들 중에 A 대학과 B 대학과 C 대학 중에서 C 대학을 고민하는데 이게 원서 한 장으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대학을 쓰고 B 대학을 쓰고 C 대학을 쓰는 게 아니라 A, B, C 중에 하나를 쓸 거야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같이 묶이는 대학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다 6장을 정하시려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묶일 수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묶일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같은 번호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번호라는 건 그걸 몇 개의 시나리오로 짜든지 상관없는데 궁극적으로는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다 보면 2번이라고 써진 것들끼리 다 모아서 이것들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 하나를 쓰고 또는 더 중요한 건 제일 가능성이 없는 거 하나를 버리고 그 다음 가능성 없는 걸 버리고 남는 거 하나를 그냥 쓰는 거. 이런 형태로 원서를 쓸 때는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시나리오를 또 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또 할 건데 그때 다시 또 들으시면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건데 지금은 일단은 선택 관계에 있는 전형이나 학과나 대학을 같은 번호로 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장의 원서입니다. 이 조합이.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원서를 갖다 넣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그 학과들을 또는 대학들을 같은 번호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여러 장 써놨잖아요. 이 수시 지원 전략표를 여러 장 써놨는데 그 여러 장 써놓은 거를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어떤 순서 번호에는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장 중에서 뭔가를 고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번호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의 원서를 최종적으로 쓸 건데 이 중에서 분명히 2장은 비교 불가로 무조건 쓰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4장은 분명히 대학이 4개가 아닐 거거든요. 학과,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4개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이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다 갖다 붙여 놓는 거, 여기다 갖다 붙여 놓는 거, 여기다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렇게만 고민을 하고, 요렇게만 고민을 하고, 요렇게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면 이걸 전체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8개를 해놨는데, 그 8개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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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나누면 이 2개씩 고민하면 되는데 이거 8개를 동시에 고민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나리오 번호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요런 게 재밌지 않으신가? 요 부분이 이게 좀 모르시던 것들을 아시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한 20번은 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선택을 할 때, 특히 원서를 쓸 때의 선택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쁜 걸 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선택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걸 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선택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걸 버리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수상 경력을 선택하는 부분은 제1기준은 무조건 수상을 제외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요. 수상 경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1기준은 수상을 제외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생부 어디에도 성실하다는 게 없어요. 학생부 어디에도 성실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실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개근상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을 제외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상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기준. 두 번째, 혹은 학생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수상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은 수상을 제외하고 강조하고 싶은 속성.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그 학생부에서 부족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지. 그래서 상만 가지고 이거를 쓰냐 안 쓰냐는 의미가 없어요. 잘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한 번도 답을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세요. 이게 무조건 모든 사람이 개근상을 올려야 된다거나 모든 사람이 교과우수상을 올려야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교과우수상이 무조건 의미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부의 그 강조점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비로소 규모와 등위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규모와 등위를 고려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수상 경력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한정이죠. 올해까지 한정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지금 고1, 2 학부모님들이랑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20%가 계신데 그 20% 분들은 이제 아닐 텐데, 그분들께서는 아닐 텐데, 자, 또 하나, 올해까지 한정인 또 하나가 뭐예요? 올해까지 한정인 또 하나.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 올해까지 한정인 또 하나가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걸 쓴다는 것이 바로 수상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학생부를 읽는 부분, 이게 되게 느리군요. 이제 막 자소서가 엄청 나오네. 학생부를 읽는 그 대목, 학생부를 읽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김민수님, 그러면 그거는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